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윤배 변호사 송영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윤배 변호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주차 중입니다. 예, 지금 아마 저 오토 기어를 아래다 놓고 후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동을 끄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올라와요. 예, 그러면은 한 제 예상으로 35분 정도 전에는 들어올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라겠고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저 월요일 아침에 눈이 오면요, 이게 장사가 없어요. 송변은 집이 가까워가지고 괜찮지만 그죠? 목동 홈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렇죠.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 눈길에 장사 없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 저도 오늘 온 게 기적이에요. 예, 어쨌건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장윤배 변호사는 저 송변은 세 개 다 유죄일 때 최대 6년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자본시장법 무죄, 정치자금법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 합의 1년 8개월. 이거 듣자마자 헉 소리 났습니까? 내가 맞췄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췄다고 말하기는 매우 면고한 결과고요. 예. 최대 6년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최대가 그렇다는 거고 예. 원래는 제가 맨 처음에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 그 주에 우리 방송 나와서 해설하면서 선고를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예. 선고를 하더라도 징역 4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6개월 본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 나중에 이제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중형으로 선고되는 경향이 있기에 예. 그때 이제 선고를 앞두고는 아무리 많이 높게 선고해도 6년이고 그래서 한 4년에서 최대 6년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예. 사실은 이 정도로 무죄 부분이 많이 나올 걸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방조범 기소도 안 할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전주 손모 씨. 예.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무죄 나왔다가 2심에서 방조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해서 방조범은 유죄 나왔습니다. 확정이 됐죠. 예. 그런 이미 관련 사건 판결이 있는데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방조범 부분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안 해놨는지 대단히 의문이에요. 이거 특검이 예비적으로 기소 안 한 거 그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원래 내란 특검 때도 조은석 특검에게 재판부가 그거 우두머리 방조하고 빼고 주요 임무 종사자 그 공소장 변경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예비적으로 방조 좀 추가 좀 하죠. 이렇게 성명을 할 수도 공소장 변경을 권유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법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성명할 수 있었다고 봐요. 다만 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네. 이미 관련 선행 판결이 있고 그러면은 특검이 알아서 잘 할 일이지 예. 법원이 그것까지 하나하나 코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말씀을 드리는 순간 주차를 끝내고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비입니다. 예. 눈이 오니까 우리 어웨이 경기 여기는 송 변호사 집이 목동이에요. 걸어와도 돼? 네. 예. 아니 10년이라며요. 그러니까요. 저 이게 선고를 계속 생중계로 들으면서 예. 이게 처음에 그 부장 판사님이 예. 권력을 잃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이렇게 했을 때 권력은 잃은 자는 김건희 씨를 지칭한 걸 텐데 예. 뭔가 선처의 뉘앙스다라는 인식을 받았는데 예. 계속 무죄 나오는 걸 보고 셋 다 무죄 나올 줄 알았죠. 저희 그 방 같은 게 있잖아요. 변호사들도 있고 뭐 이런 방에서 이거 집행유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좀 공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리나 어떤 논리 귀결에. 그래요? 어떤 게 제일 공감 안 갔어요? 저는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청탁 일금품. 예. 청탁이 있어야 금품 수수가 이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그 취지. 샤넬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예. 그라프는 유죄. 어? 이거는 사실 그 알선수재와 관련한 법리를 상당히 오인했다는 인상도 강하게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빌드업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것도 영부인이고 당선인의 배우자인데 금품을 가져가서 그때 뭐 통일교 현안을 이야기하고 청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런 거는 사실 머릿속에서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특검은 항소했죠. 네, 항소했죠. 항소했죠. 김건희 여사도 한대요?
하겠죠. 왜냐면은 예. 지금 특검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안 하면은 결국 본인의 양형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만 남아 있고 예.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니까 항소가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항소를 하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 뭐로 항소해요? 지금 다 무죄 나왔는데. 3개 중에 2개 무죄 나오고 하나도 샤넬 하나 무죄 나왔다면서요. 네, 알선스제 그 유죄 나온 거에 대해서 법리 오인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그 최지우 변호사님 예. 그 변호인이 한 이야기 인터뷰를 봤더니 양형부당 풀어달라고. 예, 이거 양형부당이다. 오히려 권력자의 배우자란 이유로 더 세게 처벌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항소 가능성은 열어놨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판결문 이제 보면 재판부도 뭔가 이거 그냥 하면은 뭔가 이게 좀 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이례적이죠, 이런 네. 표현이. 형무 등급 춤을 입을 양. 법의 적용에는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권력을 잃은 자라고 더 엄하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재판부가 아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재판부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근데 이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법 감정을 좀 살폈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 그런데 법원이 많이 고심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특검의 부실 기소와 증거 부족도 저는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형무 등급 추모리 불량 그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두비오 프로레오 예.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선고 이유를 밝혔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법원도 의심은 가지만 적어도 증거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죄를 선고하겠냐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증권과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것 중 공소 사실에 포함된 것은 이거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여러 가지 이면의 판단이 있지만 특검이 이렇게밖에 기소하지 않으면 판단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더 큰 게 온다. 더 큰 게 온다. 네. 강한 게 온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라프 요거 네. 명태균 씨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잘 지나갔고 김건희 여사 입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집행유예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15년 구형한 거를 1년 6개월로 막았으면은 정말 잘 막은 거거든요. 굉장히 선방한 거죠, 사실. 이건 정말 뭐 변호사들이 잘해서 그런 건지 특검을 수사를 못해서 그런지 어쩜 모르겠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 진짜 잘 막은 거잖아요.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로 8개월. 막았으면 네. 물론 집유는 안 됐지만 진짜 잘 막은 건데 더 크게 온다. 더 큰 게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남은 거 첫 번째가 매관 매직 혐의. 이게 뭐니까 이미 인정된 거는 2022년 7월 발행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 그리고 6,220만 원 그라프 요거는 유죄가 나왔어요. 네. 무죄 나온 샤넬백은 820만 원이고 자 그런데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서희건설 나토 3종 세트 반클리프 디프라니 그라프 요거 그다음에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 금거북이 5개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셔런 콘스탄틴 시계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받은 이후환 화백 크림 또 있네 최지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이게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죠. 이거 지금 뭐 수사가 돼서 기소는 다 된 거예요? 아니면은 기소 다 됐어요? 예, 이 부분은 예. 한 재판부에서 매간 매직과 관련해서 이배용 또 이 부분은 다른 재판부라고 하는데 5돈. 네. 네, 제가 5개라고 그랬대요. 5돈. 예. 5돈.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태도를 아주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반클리프 목걸이예요. 영장 실질을 할 때 들고 나왔죠. 예, 이거를 딱 실물을 들고 나왔는데 네. 본인이 계속 말을 어떻게 보면 바꿨던 거예요. 이거 내가 어머니 뭐 환갑인지 칠순인지 기념하기 위해서 홍콩 짝퉁 시장에서 샀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진품 있잖아요. 진짜 이 목걸이의 디자인이 나온 거는 짝퉁 시장에서 구매했다는 시점 그 이후에요. 1년 뒤인가 나왔더라고요. 샀다는 시점.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받지 않았다, 장착하지 않았다, 뭐 될 거 없었다. 근데 서희건설에서 어쨌든 자수서를 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없다. 그리고 이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배치하면서 재판부를 속이고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고 국민을 속였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다. 저희가 양형을 뭐 참작하거나 유무죄를 가를 때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다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거짓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이 공판 법정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큰 게 왔다. 더 이거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가액으로 봤을 때 이제 뒤따라오는 재판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나토 3종 세트라든가 또 그 로봇계 사업가한테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라든가 다 합치면 2억 9천 된대요. 여기서 이제 2억 9천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우한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평가했을 때 가액까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감정을 해보니까 뭐 진품이 아니더라 예. 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가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 엄정하게 판단할 텐데 예. 어쨌든 그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를 제쳐놓고 보더라도 나머지를 합친 가액들이 이번에 판결 나온 사안보다 더 커요. 그리고 비난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청탁이 실제 전달이 돼서 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까지 헤아려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양형에 있어서는 더 중할 가능성이 있고 예. 물론 이것도 알선수재고 이미 판결 나온 사건도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예. 원래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했을 경우를 고려해서 아마 경합범 감경을 하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꽤 의미 있는 양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자, 두 분 잘하셔야 돼요.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선고형을 맞추기 전에 유무죄 맞춰야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대부분 사람들 틀렸을 근데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저는 항소심 가서는 김건희 씨 다 번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도 또 유죄다 이런 말씀 네.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거 알선수재 이거 유죄 나올 수 있어요? 이 그 나토 유죄예요? 3종 세트, 나토 예, 예. 3종 세트 말씀 주시는 거죠. 나토 3종도 그렇고 뭐죠 금거북이 뭐 바쉐론 금거북이가 왜냐하면 이 김건희 씨 지금 이 알선수재 뭐 명태균 이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했던 것 중에 한 논리 중에 하나가 재판부는 이제 받아들이 않았습니다만 예. 받아낸 거에 대해서 너무 작은 금품을 받아서 이거 현저한 격차가 있고 이거 대가관계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배용 국가 이 교육위원장에 대해선 금거북이의 가액이 다른 여타 금품 왜냐하면 뭐 샤넬 가방도 하나에 막 1,200만 원짜리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가액이 다액은 아니어서 대가관계는 아니었고 정말 어떤 뭐 이 대선에 승리한 선물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때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근데 나머지는 정말 명징한 대가를 받았어요.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없는 자리도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정원 법률 특보라는 그리고 서희건설 그 사위라는 분도 한덕수 전 총리가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이력서를 보내주셔서 봤더니 아 검사님이 오시는구나라고 했던 걸 그것까지 무죄가 나온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구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요거는 국가교육위원장 자리가 큰 금거북이 자리인데. 5돈짜리 하나 드는 자리입니까? 예? 말이 돼요? 목걸이도 아니고 얘기를, 반클리프도 아니고 말이야. 금거북이 해봐야 얼마 된다고. 이건 그냥 선물입니다. 요런 변론. 네. 알겠어요. 유죄 나와요 이거? 어떤 거 말씀이시죠? 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좀 네. 각각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걸 기대하지 마세요, 금거북이 5돈 부분은 네. 설마 장관급을 그걸 받고 임명해줬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이 그래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있고. 봐요. 나머지는 나토 3종이라고. 나토 이거는 3종. 서희건설에도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토 3종 세트는 이게 제가 제일 크죠 가액은. 그렇죠. 이게 3개가 합하면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유죄 인정됐을 때 양형이 중하게 나올 수 있고 알선수재라고 그러네, 하더라도 그러네. 왜냐하면 청탁이 결국에는 전달이 돼서 예. 임명이 되었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 하나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혐의 여부, 형량 여부, 그건 뭐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변호인하고 특검이 다투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우리는 뭐 그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 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이제 청탁에다 대통령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또는 당시 당선인이 받았으면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영부인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부인한테. 이 상황들 예. 왜 주는 사람들 다 영부인한테 줬을까?
줄 거면 원래 대통령이나 당선인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공지의 사실이 됐는데 네. 제가 되게 초창기에도 이 정부에서 인사가 승진이 되게 큰 그거잖아요. 그럼요. 공무원분들한테. 네. 그러면 뭐 직간접적으로 선을 대는데 여사한테 선을 대야 된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고위 관직 관료가 후배들한테 이제 퇴직하시면 그러지 마라. 그거 맞지도 않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믿을 만한 분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관련해서 가장 유효한 수단과 그 선을 탐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부의제로 김건희였다. 이게 재판을 통해서 전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저기다 선을 대야 된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영부인에게 가야 한다. 뭐 요걸 알았다는 거죠. 어쨌든 자 하나 더 있어요. 또 내일 시작하는 데는데요. 이거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재판. 요거는 내용이 뭐냐? 김 여사가 전성배 씨, 또는 윤영호 씨를 통해서 통일교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 대가로 비례대표 한석을 약속했다는 거. 야 이게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심각한 거네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공소 사실은 그런데 네. 이게 정말로 입증이 돼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특검이 수사를 잘했냐? 그건 특검은 별개의 수사력을- 문제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방조범 기소도 빼먹고 심지어 그 도이치모터스 선행 판결하고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까지도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지금 유죄를 못 받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통일교로부터 내정이 돼서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18명 국회의원 중에 없잖아요. 뭐 나와 있는 건 없죠. 누구라고 네. 특정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런 것이 실제로 그런 약속을 하고 입당을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러니까 의혹은 존재한다고 고선 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장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그 김건희 씨가 통일교 그 윤영호 본부장이랑 통화했던 것도 다 증거가 확보가 됐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가 계속 얘기해요.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이 돼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게 통화로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게 여러 차례 이게 비례대표 일석도 지금 관철은 되지 않고 뭐 YTN 인수도 통일교가 막 이제 인수전에 뛰어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관철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밑에서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그 당시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세에게 비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도 유효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답을 주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있을 거다. 뭔가 작업은 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대선 전에 권성동 의원이 1억 받은 혐의 요거 이제 1심 유죄 판결 나왔어요. 송변. 네. 그리고 신천지 경우에도 작전명 필라테스. 이거 왜 필라테스라고 썼을까? 어쨌든 5년간 5만 명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 이것도 이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당 예산 사유다. 당선 무효다. 대선 이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이 신천지 쪽에서 민주당에도 이른바 반명 쪽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요? 예, 오. 보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집단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당에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신도들을 입당을 시켜서 공당의 의사결정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고 또 드러나면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한쪽 당에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통일교만 해도 그 윤영호 씨와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 간의 녹취록 40분 넘는 그걸 들어보면 양쪽에 어프로치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신천지도 민주당 반명 세력에게도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예. 이거 특검에서 그러면 양쪽 다 공정하게 수사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다 받자?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당론, 예. 그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회피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래서 특검을 각각 분리해서 하자는 거지 신천지 특검 자체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예. 마치 뭐 감출 게 있거나 피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당대표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다 받자는데요. 통일교, 신천지 다? 민주당도 그냥 싹? 그게 싹이. 이제 저희 받고 왜냐하면 이 뭐 신천지 민주당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근데 지금
지금 오늘 시점으로 보면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를테면 뭐 건진이랑 이번에 전당대회는 뭐 건입니까? 이게 권성동입니까? 이러면서 그렇다라고 했다가 김기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니까요. 우리랑 결이 안 맞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수뇌부라 김건희 씨랑의 육성도 나오는 그런 마당에서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내에 이 대선 경선을 하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쪽 캠프에서는 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이재명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할 줄 알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러는 그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게 하는데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할 동인이 상당히 있었고 이게 권력과 유착했다는 이 흔적은 없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양태가 약간 지금은 다르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원 몇만 명으로도 당내 경선은 휘청휘청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거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정당 해산의 사유입니다. 그 해산 여부.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 수사가 굴러가는 거 특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장은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